안녕하세요. 해피어 EV 라이프를 추구하는 이볼루션입니다. 드디어 환경부에서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난 후 많은 논란거리와 복잡하다는 의견이 다분해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드리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정부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지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기차에 처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우리가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지자체 보조금 제외 최대 650만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는 지난해 680만 원보다 30만 원 줄어든 65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전액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은 지난해 5,700만 원보다 5,5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여러 기사들을 확인을 해보면 성능 보조금, 배터리 안전 보조금, 보급 목표 이행 보조금 등 뭔지도 모를 보조금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여러 보조금들이 합이 최대 650만 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650만 원을 구성하는 보조금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조금 650만 원 안에는 성능 보조금, 배터리 안전 보조금, 보급 목표 이행 보조금, 충전 인프라 보조금, 혁신 기술 보조금 총 5가지의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장 단위가 큰 성능 보조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능 보조금은 전기차의 특정 성능 지표, 예를 들어서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등 기준으로 차등화된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더 긴 주행거리를 가진 전기차나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는 차량에 대해 더 많은 보조금을 제공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이러한 차량을 선택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성능 보조금은 중대형 차량은 최대 400만 원, 경소형 차량은 최대 300만 원, 마지막으로 초소형 차량은 250만 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소형 차량과는 달리 중대형, 경소형 차량 지원금은 앞에 최대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는 뒤에서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은 배터리 안전 보조금입니다. 배터리 안전 보조금이란 국제 표준 OBD를 장착한 차량에만 2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OBD란 전기차를 포함한 모든 현대 자동차에 포함된 컴퓨터 시스템으로 차량의 다양한 시스템과 센서의 작동을 통해 모니터링을 합니다. 사실 이 OBD 장치는 대부분의 브랜드와 차종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브랜드가 장착을 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이 배터리 안전 보조금 20만 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럼 테슬라가 아닌 국산 전기차는 성능 보조금과 배터리 안전 보조금 전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 잠시 설명드렸던 최대의 함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정부는 성능 보조금과 안전 보조금을 합한 값에 배터리 효율 계수와 배터리 환경성 계수 그리고 사후 관리 계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배터리 효율 계수란 완충 시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해서 지급하겠다는 비율입니다. 완충 시 500km를 초과하는 전기차는 1.0, 450에서 500km를 갈 수 있는 전기차를 0.9, 410에서 455km는 0.8, 360에서 410km는 0.7, 그 이하는 0.6을 곱하면 됩니다. 다음은 배터리 환경성 계수입니다. 이 계수는 배터리 1kg당 유가금속 가격 총계를 폐배터리 처리비인 2,800원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이 계수를 계산해서 보조금을 덜 지급하겠다는 항목입니다. 이 수치가 0.9를 초과하면 계수 1.0부터 계수 0.6 이하는 0.6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성능 보조금과 배터리 안전 보조금은 확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후 관리 계수까지 넣으면 되는데요. 사후 관리 계수는 해당 완성차 브랜드가 얼마나 AS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는 작년 보조금 정책에도 있었던 계수인데요. 환경부가 올해엔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전국에 한 곳 이상의 직영 AS 센터를 운영하고 전산 관리 여부에 따라 차등 계수를 1.0에서 0.8까지 적용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전 권역 8도에 직영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만 차등 계수 1.0을 적용을 하며 최대 1.0부터 최하 0.7까지 4등급으로 나눠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능 보조금과 배터리 안전 보조금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가지 종류의 보조금이 남았는데요. 세 번째 보급 목표 이행 보조금이란 저공해차 보급
보금 목표제 대상인 제작사가 보금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 주어지는 보조금으로 140만 원입니다. 작년 23년 보조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보조금을 가져갈 수 있는 브랜드는 대부분이었지만 테슬라가 이 보금 목표 이행 보조금을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는 충전 인프라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은 최근 3년 내 표준 급속 충전기를 일정 수준 이상 설치 시 지급하는 보조금인데 100기 이상 설치 시에 20만 원, 200기 이상 설치 시에는 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혁신 기술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은 V2L 지원 시 20만 원, 고속 충전 가능한 전기차일 경우로 추가로 30만 원을 지원해 총 5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년 전기차 보조금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분 표로 확인하셨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이번 컨텐츠를 만들면서 느낀 점은 일단 조건이 너무 많아서 정말 복잡하고 따져볼 것도 너무 많아서 다음 컨텐츠를 못 만들고 있는 지경입니다. 지금 전기차 하나 구매하는데 따져봐야 할 항목이 최소 7가지 이상으로 보이죠? 이렇게 세분화해놓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전기차를 사라는 건지 복잡하니까 사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 정렬해 놓고 보니 보조금을 못 받는 항목에 테슬라가 포함되는 게 굉장히 많고 보조금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현대기아가 많은데 이게 현대기아 전기차 보조금인지 테슬라는 절대 안 줘 보조금인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외에 완충시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가 정말 좋기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이 맞는지, 전기차가 생산하는 완성차 브랜드들은 2월에 발표가 나오면 1월에는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차상위 계층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한테는 20%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는데 안 그래도 집값이 비싸서 결혼도 못하는 힘든 청년들에게 비싼 전기차 사면 좀 더 할인해 줄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로 만든 보조금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튼 오늘은 정말 복잡한 올해 환경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기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직 보고 계신가요? 보조금이 복잡해서 내연기관차로 구매하신다고 다 나가셨나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은데 전기차의 진심인 이볼루션으로서 꼭 다뤄야 할 것 같은 주제라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유익한 컨텐츠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